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숨길을 또 바로 잡아주실 분이죠.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혜영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찬바람이 또 슬슬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맘때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코가 막혀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또 단순히 염증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찬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면서 코가 막혀서 아침에 잠에서 깨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단순한 감기나 비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또는 약을 먹거나 스프레이를 뿌렸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 네. 이럴 경우에는 단순 감기나 비염을 넘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코 속에 있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얘기하신 비중격 만곡증인데요. 이 비중격 만곡증,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가운데 벽이 휘어져서 생기는 구조적인 질환으로 네. 공기의 통로 자체가 좁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염 같은 염증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코가 상시 막힌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 막힘을 유발하는 여러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질환과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비염과 축농증과 비중격 만곡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듯이 숨을 쉬는 호흡 기능, 냄새를 맡는 기능에 더해서 흡입한 공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데우고 습도를 유지하는 가습 기능, 먼지를 걸러내는 정화 기능 등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얼굴에서 봤을 때 코의 중심에 얼굴의 중심에 코가 위치하고 있고 맞아요. 코의 네. 윗부분은 코뼈, 아래쪽은 연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집중할 아래쪽의 연골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자, 겉에 부분에 피부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바깥 연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코의 중심을 지지하는 비중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격은 코의 앞쪽은 연골로, 코의 뒤쪽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코 안에는 점막으로 덮여 있게 되고 네. 이 또 점막과 혈관 그리고 이제 뼈들이 합쳐진 이 비갑계가 양쪽 코에 3개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이 코 안에 있는 점막에 염증이 유발되는 상태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 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코 안이 붓고 또는 분비물이 자꾸 분비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코가 막히는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코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분비물을 좀 줄일 수 있는 약이나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면 어느 정도 호전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비중격 만곡증의 경우에는 이 비중격이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어떤 염증을 줄이고 속살을 줄이는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코의 구조도 저희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 또 배워봤고 코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가습, 정화, 온도 조절까지 한다고 하니까 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얼굴 건강에 또 이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코는 단순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숨 쉬고 냄새 맡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가습, 정화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 속으로 공기의 흐름이 원활히 되는 것이 굉장히 저희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건강한 중심축, 건강한 비중격을 가진 코의 CT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자, CT 사진을 평소에 자주 보시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CT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이쪽 시청자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 오른쪽 같겠지만 저희 환자분들의 이쪽이 오른쪽 그리고 이쪽이 왼쪽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CT는 얼굴을 이제 이렇게 세로로 찍었을 때 여기 눈 그리고 코, 예. 여기 치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의 CT를 보시면 자 오른쪽 코와 왼쪽 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비중격이 굉장히 고든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운데 그쵸? 하얗게. 네, 맞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건강한 비중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쪽의 경우에도 살짝 비중격이 휘어는 있지만 비교적 반듯한 비중격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비중격을 가진 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또 이 코의 CT 촬영을 잘 하진 않기 때문에 나의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지 아닌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항시 좀 코가 너무 막히고 답답하고 숨쉬기가 좀 힘든 분들은 비염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나의 비중격이 좀 휘어 있는 건 아닌지 구조적으로 코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혹시라도 이런 코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김혜영 원장님과 상담을 좀 나눠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CT 사진을 보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코의 어떤 이게 중심축이 틀어지게 되면 뭐 숨 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자, 비중격 망곡증, 코 속 중안벽에 한쪽 또는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상태가 되면 저희가 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한쪽 혹은 양쪽 비강이 좁아지며 호흡 불균형이나 만성 코막힘 같은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비중격이 휘어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코 안쪽 통로가 막히는 기능적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가 휘어져 있고 그로 인해 코막힘이 생기고 코로 숨을 잘 못 쉬게 된다면 결국에는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코의 기본적인 기능인 가습이나 뭐 온도 조절 또는 정화 기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 안에 건조해지는 증상들 혹은 입 안에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음날 아침 피곤해지고 또 두통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몸의 장기들이 다 각자 할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코도 제 역할을 잘 했을 때 우리가 또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 비중격이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휘어져 있는 건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네, 비중격 망곡증 그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이유와 후천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선천적인 원인은 말 그대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자라면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얼굴 뼈와 연골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의 불균형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선천적인 원인 살펴봤고 후천적인 원인은 뭐 이렇게 다쳐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또 스포츠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공을 가지고 있는 뭐 야구나 축구, 농구 경기 중에 다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공이나 도구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격한 운동, 뭐 격투기나 뭐 복싱 이런 경우에도 다쳐서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뭐 흔하게는 벽에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꽤 비중격 골절에 의한 망곡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제가 많이 보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기 부모님들이 아기를 보다가 이 조절 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이 머리를 갑자기 들거나 팔다리를 휘집을 때 있어요. 거기에 맞아서 실제로 비중격
골절 혹은 코뼈 골절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 종종 있으세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저도 아이가 어릴 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고개를 들거나 이렇게 일어설 맞아요. 때. 네,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코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외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 한번 사진 보면서 저희가 설명 추가적으로 더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 20대 남자분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전에 농구공에 몇 번 맞았고 코피도 난 적은 있지만 따로 병원에 가보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이 휘어진 코뼈를 교정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방문하신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실제로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코 안쪽의 비중격이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의 오른쪽은 거의 비중격과 안에 있는 비갑계 코살이 완전히 맞닿아서 오른쪽으로는 아예 공기의 흐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자분은 오른쪽으로는 전혀 숨을 쉬지 못한다고 표현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다치신 경우, 겉모습에서도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CT의 옆모습이나 단면을 보더라도 코뼈가 이렇게 끊어져서 부러진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도 코뼈가 연속적으로 있지 않고 안으로 푹 들어가 보이는 코뼈 골절이 같이 있는 소견을 CT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서 이분 어떻게 좀 치료가 됐나요? 네, 그리고 또 한 다른 분의 분이네요. 케이스를 한 번 더 볼게요. 이 여성분이신데요. 여성분 어렸을 때 넘어져서 코피가 많이 났던 기억은 있고 코가 많이 부었던 기억은 있는데 너무 어릴 때라 따로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 뭔가 숨 쉬는 게 불편하고 자라면서 점점 코가 휘어 보인다는 것을 증상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때 CT 보시면 마찬가지로 비중격이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단면을 보실 때도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코뼈가 이렇게 휘는 비중격 만곡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케이스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김혜영 원장님과 코막힘, 코골이, 두통,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떨 때 교정 치료가 필요한지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인 분들 또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며칠 전 침대에서 일어나다 쓰러져서 코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코뼈가 좀 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고민이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일단 병원 며칠 전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져 코를 다치신 분, 제가 이제 이렇게 임상 증상만 보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병원에서 코뼈를 다쳤다고 아마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코뼈가 부러진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이제 수술적 치료가 바로 필요한지는 사실 그 정도에 따라서 부러진 정도가 1mm 이내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보존적 치료로 겉에 부목만 두고 지켜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 부러진 정도가 심하고 안에 비중격, 골절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정복수를 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추후에 한 달 이상이 지나서 2~3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 잠깐 코를 열지 않고 5분 동안 하는 수술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빠르게도 지금 상태를 교정할 수 있는 수술이 있군요. 다친 즉시에 일주일 이내에 교정할 때가 가장 결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도 농구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다친 경우가 맞아요. 많으니까 이런 것도 네.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이라면 또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은 길게 두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또 치료도 쉽게 하고 또 예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20대 남성분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코막힘이 심하고 밤에 누워서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고 합니다. 스프레이 사용하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아지지 않아서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확하게 CT나 내시경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바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 현재 코막힘이 심하고 실제로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면 네. 이것은 아마도 비염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즉 비중격 망곡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때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근데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는 스프레이와 뭐 생리식염수 세척 같은 뭔가 보존적 치료가 크게 효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전신적인 약을 써보거나 아니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약물 사용을 통해서 좀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제 비중격 망곡증을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시고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전화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상담을 해드리는데 한계가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기나 비염으로 또 오인하기 쉬운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있고요. 이게 또 어떤 원인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이 생길 수 있나요? 이런 외상 외에도 또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코 수술을 받으신 경우, 특히나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경우에 이 무거운 실리콘의 무게에 밑에 있는 연골의 힘이 그 힘을 다 받쳐주지 못해서 비중격 망곡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실제로 보면요. CT 사진을 보면 안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실리콘, 두꺼운 실리콘이 있는 게 보이고 실제로 비중격이 이 실리콘과 코끝을 높이 올린 것에 그 부담이 돼서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모습. 또 한 케이스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실제 CT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케이스 가져온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경하게 있는 경우 이거를 교정하지 않고 단지 조금 더 높은 코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 늑연골이나 귀연골을 가지고 뭔가를 굉장히 쌓고 덧대어 이렇게 두꺼운 비중격을 만들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중격이 더 이상 휘지는 않겠지만 비중격 옆에 있는 코의 숨길이 굉장히 통로가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코막힘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외상 후유증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네, 다음 그림 그렇습니다. 볼게요. 네. 네. 다음 그림 비중격 망곡증. 네. 네, 이제 외상이 있는 경우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이러한 비중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보시듯이 뭔가 반듯해야 딱 좋은 비중격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구부러지고 그 모서리 부분이 뭔가 충격에 의해서 녹아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떤 미용적인 원인 때문에 하는 코 수술이라든지 외상 후유증으로 인해서도 비중격이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혹시나 내 비중격이 휘어 있는지 정상인지 좀 병원에 가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네. 자, 한쪽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살짝 막고 네. 코를 살살 들이마셔 봅니다. 숨을
네. 아. 네, 이런 상태고요. 네. 반대쪽을 맞고 숨을 들이쉬면 혹시 들리시나요? 저는 네, 제 왼쪽 코에서는 약간의 쌕쌕거리는 콧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오. 저의 비중격이 실제로 왼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코의 숨길이 동일하지 않아서 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런 진단은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쵸. 우리 몸에는 항상 언제나 보상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 코 한쪽의 숨길이 크고 한쪽은 작다면 그 안에 있는 다른 구조물, 예를 들면 하비갑계와 같은 점막 부분이 과대 증식을 해서 이걸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만으로 100% 정확한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한쪽 코는 뻥 뚫려 있는데 한쪽 코는 계속 막힌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스레이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원장님. 어떤가요? 이게 연골이어서? 일반적으로 예. 네, 저희는 CT 사진이 촬영을. 조금 더 정확하고요. 아니면 내시경, 간단하게는 내시경을 통해서 어. 코 양쪽에 코길의 숨길의 통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네.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가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주셨지만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CT 촬영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면 바로 이제 내 비중격이 어느 정도 휘어 있는지, 숨길이 좁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런 비중격 만곡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겁을 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 안에 숨길을 조금 더 넓혀주는 걸 위해서 저희가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코 안쪽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거나 아니면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어느 정도 차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구조적으로 비중격 만곡증이 물리적으로 많이 휜 경우라 하면 그때는 이런 약물적, 보존적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4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비중격 만곡증에 비염과 축농증도 있으시다고 하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거든요. 자, 이분은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에 비염과 축농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 이제 약 먹어도 차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비염이나 축농증은 어느 정도 차도가 아마 있지만 비중격 만곡증 자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아마 느끼실 수 없는 경우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보셔서 저희 CT나 내시경을 가지고 어느 정도 휘어 있는지를 판단하신 후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진료를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 병원에서 CT 같은 전문적인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4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고3 딸이 수능 후에 코 수술을 원하는데 좀 망설여진다라고 하셨고, 축농증 약물 치료를 최근에 좀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예뻐지는 데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맞아요. 이제 수능이 돌아오는 주죠. 맞아요. 네,
네, 많은 맞아요. 거죠? 수능 후에 뭔가 코를 예쁘게 만드는 코 수술을 원한다. 그런데 축농증이 있는 경우 사실 축농증을 먼저 조절을 하고 저는 코 수술을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축농증은 약물 복용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먼저 해서 축농증이 해소된 걸 확인을 하고 코 수술을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2주 동안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축농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코 수술과 함께 축농증 수술을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꼼꼼하게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따님 수술하는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